영동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영동고 좋은 학교죠. 그렇습니다. 올해 수시에서 실적이 또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영동고 앞에 가보면은 수시, 서울대 수시 9명 합격 그래가지고 강남 지역 2위 학교 뭐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1위였나? 일단은 수시형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가 워낙 넓어요. 워낙 이제 대학 부지로 승인 받으려고 했던 학교라서 운동장도 400트랙이고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정문 딱 통과하는 순간부터 교실까지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길이 꽤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정문으로 가는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모이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뭐 하이스트나 이런 상위권 프로그램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좀 많아서 내신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영동고에서 상위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영동고에서 약간 커리큘럼 변화를 좀 줬어요. 홈페이지 오픈이 돼 있긴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학 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동고 뭐 그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커리큘럼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지금 270명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300명 사이즈를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의 특징을 좀 보시자면은 1학년 때 생명과학이 문이과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과 기준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과 기준으로는 되게 좋은 거고, 문과 기준으로는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졸업할 때까지 과학을 한 과목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여기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생명과학이 필수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가 다른 학교 대비해서는 단위수가 조금 하나씩 적습니다. 다른 학교는 보통 4단인데, 비중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한문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한문이 들어가면 일본어나 중국어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는 한문도 하고 일본어, 중국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랑 조금 달라요. 요 이제 성질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게 2학년 때 과학 선택을 할 때 다른 학교는 이 물화생지 중에서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인기 있는 과목의 인원수가 좀 이렇게 몰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생명과학을 1학년 때 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물화지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냥 물화지를 가서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과목에 이렇게 몰리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이과 인원들이 다 여기서 같은 과목을 듣고 경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남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좀 있는 영동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닌가,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 뇌피셜인데, 한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한자를 많이 알아야 국어 쪽에도 이제 접근이 되고, 사자성어 뭐 이런 거, 그런 코드로 아마 세팅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2학년 때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확률과 통계가 문이과 공통입니다. 문이과 공통. 이제 서울대가 발표를 하고 나서 확률과 통계가 필요로 되는 학문들이 많다. 그래서 전공 쪽에서는 확률 통계를 많이 해갖고 와라, 이걸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동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 거의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필수 선택으로 갖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화지 3개가 이과 기준으로는 필수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파란색 과목들은 다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절대평가 과목들입니다. 그렇게 부담은 안 되는. 그래서 3학년 때 보시면은 엄매, 그 다음에 영어, 미적분, 이과로는 요 3개만 상대평가고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과 계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문계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이 들어와 있어서 약간 문과 기준으로는 약간 불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차피 졸업하려면 과학을 한 과목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 경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위수가 좀 적은 거, 그 다음에 한문 들어와 있는 거, 확통은 문이과 필수인 상황. 자,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게 생윤과 한국지리가 2학년 때 필수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한 6과목 깔아놓고 그 중에 2개, 3개를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생윤과 한지는 필수, 그 다음에 경제 또는 동아시아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이거는 사탐 과목으로는 되게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난이도도 조금 어렵고 시험 난이도도 조금 어려운 형태인데 요 두 과목은 필수로 하되 요 한 과목은 선택해서 해라. 그리고 3학년 때 가면 사문, 사회문화가 3단위로 고정이 돼 있고 지역 이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필수고 나머지 여기서 선택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자, 요 기준으로 보면 수능에서 문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세 가지 과목을 딱 깔아놓고 수능 선택을 위해서 요 과목들을 너네도 흩어지지 말고 문과 학생들도 흩어지지 말고 내신에서도 수능 경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 과목들을 좀 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내신 성적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절대평가 과목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 상용으로는 애들이 흩어지지 않게 그래서 마이너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조금 그 명수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가는 경우를 방지를 하고자 이렇게 애들을 좀 모아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내신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영동고 내신이 조금 특이해요. 여기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 그 생활기록부상에 들어가는 점수대로 이제 만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은 40점 만점이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은 다 3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배점도 높은 배점이 3점, 낮은 배점이 1.1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계산하실 때 조금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40점 만점에 36점이 국어 1등급 컷, 수학 보시면은 40점 만점에 37.8점. 그래서 요거는 두 문제 컷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술형 하나를 틀리면 그러면 바로 이제 2등급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요거를 저희가 100분위로 좀 100점 만점으로 고쳐봤을 때 요건데 요거랑 지금 위에 있는 등급 컷이 사뭇 달라요.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등급 컷, 100분위로 된 등급 컷을 준비한 이유는 100분위로 봤을 때는 등급 컷이 꽤나 높은 편이에요. 요런 과목들 빼놓고는 꽤나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2등급 컷 기준으로 봐서도 90점대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영동고 상위권 기준으로는 꼼꼼한 남학생들이 상위권에서 등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고랑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고 기준으로는 여기서 거의 20점 차이가 나거든요. 1등급 컷이랑 3등급 컷이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여기는 촘촘하게 좀 붙어있는 상태. 그래서 상위권 2등급까지는 꼼꼼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적표를 우리 애들이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혼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이제 하는 기준인데 1학년 때 하는 과목 수가 인근 학교 중에서는 제일 많아요. 이렇게 8과목. 생원도 들어가 있고 한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제일 많은 형태고요. 단위수의 합은 25단입니다. 자, 용미쌤 아들이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리고 혼내실 거예요? 아니, 수학 1등급이기 때문에. 아, 수학만 잘하면 돼요? 다른 게 다소 아쉽긴 한데 네. 영동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등급을 매길 때는 4 곱하기 3, 그래서 12. 4, 3, 12. 그래서 단위수랑 등급을 곱해요. 그럼 얘를 다 곱한 걸 다 더하면 57인데, 이 57을 25, 요 총 단위수의 합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2.28이거든요. 2.28이면 잘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 거의 한 20등 조금 넘을까요? 2.28이면은 명수가 270명이기 예, 때문에 예. 여기서는 한 전교 14등에서 15등 선이에요. 엄청 잘했어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2.0이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2.0이면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 정도. 물론 2점대 초반도 서울대를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2.0이 그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권의 기준선. 2.28이면 살짝 모자른 정도. 자, 그러면 2.0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잘하는 과목들, 그 다음에 내가 자신 있는 과목들은 2등급 안쪽으로 맞고, 내가 약하다, 내가 좀 부족하다, 실력이 조금 못 미친다라는 과목들은 3등급 안쪽으로 커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내가 잘하는 과목들은 2등급을 안정권으로 만들어 놓고 1등급에 도전,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자신 없는 과목들도 3등급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입결을 보시면 요건 작년 입결이에요. 올해 입결은 아니고 작년 입결인데 1.1대가 거의 없어요. 1.1, 1.2대가 거의 없었어요, 역대. 그래서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최상위, 그러니까 1등급 위주로만 받는 학생들이 명수가 다른 학교 대비 좀 적다란 얘기고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 그룹권의 학생들이 이제 전교 1, 2등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전교에서 한 10등 안쪽에 있는 1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까지가 전교에서 10등 안쪽. 그러니까 2.0까지가 10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2.1, 2.5 학생들도 연대 언더우드 전형을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양대 전기전자, 한양대 전기전자면 고대 공대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정도 라인도 2.1, 2.2 라인에서 합격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0 등급이면 학교에서 13등 정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3.0이면 학교에서 35등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 이내면은 의대나 서울대, 그 다음에 치대, 한의대, 여기 약대 빠졌네요. 약대는 여기까지도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점 극초반 때는 서울대, 연대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0까지는 고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정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 가능하다. 물론 요 밑에 학생들도 논술 전형 등으로 충분히 진행은 가능해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영동고 간 학생들이 뭐 숭실대를 합격했다, 명지대를 합격했다, 그리고 학원에 이렇게 막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요 친구들은 이제 진행을 하다가 뭐 한 번 더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보자면 2.0은 2.0 안쪽은 의대, 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 그 다음에 뭐 약대 뭐 정도, 서울대, 연고대 상경계열까지 진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3.0 안쪽으로는 여기 서울에 있는 10대 대학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잘하는 과목은 2등급 안쪽에서 커버하고,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이라도 3등급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라는 것. 자, 지금부터 영동고 수학 기출 분석에 대해서 저희 김용배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 담당하게 된 유파인 반포고등관 김용배 팀장입니다. 자, 영동고 그 작년 시험 중간고사를 분석을 하면서 자, 목표 등급을 받기 위한 솔루션까지 함께 제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험을 좀 개요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총 22문항 나왔고요. 객관식이 20문제에 서술형 2문제가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항수가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20문제에서 21문제, 그런데 이제 저는 특징적인 거는 이제 객관식이 상당히 많아서 서술형이 비중도 적고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빨리빨리 풀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컷을 보시면요. 지금 요게 이제 실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점수 37.8이면은 요 놈은 이따가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2.2점짜리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하나 틀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등 컷 여기서 이제 몇 문제 더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갈 겁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부교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고난도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책에서의 문제들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EBS 교재 좋아해요, 영동고가. 그렇습니다. 이 교재를 뭐 세화고나 세화여고도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특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자, 비율이 정말 높네요. 그렇죠. 요런 학교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22문항 중에서 19문제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진짜 높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영이 어떻게 됐고 변형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난이도 문항은요, 그 부교재에서 출제하진 않았고 다른 부교재 외에서 출제했다는 점, 이 부분도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부교재를 그 어떤 학교보다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숫자 변형, 조건 변형, 그 다음 질문까지 바꿔보고 문제도 변형을 해봐야 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 교재 문제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제 경험이라고 해놓은 거는 조금 비중이 조금 우선순위는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교재 외에서도 지금 3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뭐 최고 난이도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문항은 좀 해결 가능한 거였고요. 그래서 조금 자, 플러스 알파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한다면 이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고사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항 번호를 쭉 보시면은 총 이제 22문제 중에서 요 3문제, 7번, 20번, 서술형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교재에서 자, 발췌된 문제들입니다. 저희가 페이지와 번호를 정확하게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별로 자, 변형이 조금 세게 된 문제들은 이제 등급 결정 문항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교재 외에서 출제된 거, 요 문제는 이제 시중교재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문제였고, 이 문제는 조금 개념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창작하신 문제인데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요 문제는 좀 어려웠고요. 자, 시험 특징은 아무튼 이 학교는 부교재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고 변형을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숫자, 조건, 질문 변형이고 요게 어느 정도 강도로 변형됐는가에 따라서 이제 등급 결정 문항이 되었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2월 달에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면 올림푸스 고난도 그렇습니다. 풀어보고 들어가는 그렇죠, 게 그렇죠. 도움이 많이 예, 되겠네요. 예, 예. 지금 겨울방학 지금 저희 애들 가르치면서도 올림포스 고난도는 저는 이제 부교재로 항상 또 네네. 쓰고 읽는 그런 책이고요. 문제 자체도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자, 미리미리 공부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급 컷은 이제 올해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그 작년 거랑 비교해보면 비슷하네요. 예, 비슷한 걸 보면은 출제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제 결이 있고 이제 부교재를 제공을 하고 그걸 얼마나 충실히 완수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두고 이제 지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 빨리빨리 푸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자,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것은 이 시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지금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디테일하게는 4개의 어떤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신 우수 문항이라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7%,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오브 4%인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3가지로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우수 문항 상위 7%, 뭐 이런 식으로 부교재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들 상위 7%랑 센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상위 그러니까 저는 이제 EBS 올림포스 고난도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 우수 문항은 좀 다른 교재에도 있는 얘는 이제 플레이 및 내신 기출 우수 문항이거든요. 네네. 좀 보편적으로 있는 거고 지금 상위 7%부터 이제 센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센이나 RPM은 이제 문제 구성이나 유형이 비슷한데 좀 참신한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들. 맞아요. 예. EBS 교재들이 그런 게 많죠. 예. 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우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변형이 조건이 심화 변형이 된 경우에 이제 결정 조금 문항이 더 껐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결정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별도 표시 없는 문제들은 단순 거의 숫자 그대로 변형 나온 거.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이제 상위 4% 문제 이 보라색이 조금 어려운 얘네들보다는 그래도 좀 거의 그대로 나온 거네요. 저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변형이 심하게 되지 않았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질문 변형이 됐는데 요 정도도 이제 결정 문항이 된다. 이 상위 4%의 문제 난이도 자체가 제법 높은 편입니다. 네. 그다음에 쭉 보시면요. 자, 그다음에 요 문제도 이제 변형이 돼서 결정 문항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대충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고 이 붉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제공된 컨텐츠에서 자, 출제가 된다는 그냥 점. 마냥 네. 쉬운 시험은 아니네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부교재를 완벽하게 다졌다면은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성실하고 그렇구나. 꼼꼼한 학생 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부교재 이외의 컨텐츠에서 매우 어려워야 되는데 또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학습이 소홀히 된 학생 그다음에 좀 최적화 안 된 그런 학습을 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은 그 올림푸스 고난도를 안 보고 그냥 시험을 본 상황이면은 난이도가 꽤 있는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오. 문제 자체가 진짜 쉬운 교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급별 결정 문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등급 결정 문항은요. 저는 요 문제는 이제 할 얘기가 많은 문제거든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단순해 보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올림포스 고난도의 유사 문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살짝 보면은 되게 비슷하다, 조건이. 유리수 조건이 그렇죠. 없네요. 유리수 조건이 없어서 이거 굉장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단순 대입해서 푸는 형태로 이제 실수 조건인 경우에 근데 그때는 보통 허근을 주잖아요. 네. 근데 요건 대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헤맸던 것 같고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얘를 풀어봤다라고 해서 얘를 맞춘다?
전혀 아니라서요. 실력이 그냥 예.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변형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 12번이고 요 놈은 자 지금 이게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건데 거의 변형이 똑같네요. 그렇죠. 뭐 3점에서 만나냐 4점에서 만나냐인데 풀이 자체가 거의 동일하고 그냥 그래프 그려서 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이걸 풀 수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거였고요. 네. 자, 그럼 이제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31.8. 자, 요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8.2점만 감점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자, 16, 17, 19, 20 요렇게 네 문제를 딱 틀리면 자, 객관식 4개 요렇게 틀리면 정확하게 31.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등급이 달성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검은색 부분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자, 부교재 문제들을 단번에 보고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애들한테 맡기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특히 남학생들 그렇습니다. 이거 풀 줄 알아? 알아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죠.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또 무기가 있죠. 셔플, 저희 학원이 자랑하는 그 올림포스 고난도 셔플을 통해서 학생들을 충분히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자, 훈련을 시킬 거고요. 딱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자, 숫자 변형 및 조건 변형 훈련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학생들이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 반포 팀들이 저희 반포 고등관에서 영동팀에서 요 숫자 변형판, 조건 변형판을 다 만들어서 자,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2등급 결정 문항을 보면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된 문제고요. 자,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던 이 문제 그 근본이 되는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이 가족권만 보면 굉장히 유사하고요. 요 차수가 하나 바뀐 걸로 인해서 요 놈이 난이도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조건까지 주면서 보통 조건이 좀 많으면은 애들이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PX를 1차식이라는 거를 찾고서 이제 푸는 문제였고, 요 놈이 이제 2차식인데, 이제 나조건을 잘 써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그 각각 문제를 같은 비율로 내셨을 건데, 네. 좀 변형을 세게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조금 노멀하신 것 같고 그냥 내피셜인데요. 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등급 결정 문항을 다 결정을 하는 그런 것 상황이네요. 같습니다.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들한테 예. 한번 확인을 해봐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요 문제도 난이도가 제법 있었고요. 요 문제에 근간이 되는 문제는 얼핏 봐서는 좀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풀이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이제 규칙성을 발견하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매우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근데 이제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학생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을 거고 대충 좀 빨리빨리 푸는 방법만 익혔다고 하면은 조금 이게 보기가 촘촘했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었던 문항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35.8입니다. 자, 점수 차이가 제법 납니다. 3등급하고. 자, 요렇게 17번, 20번 이 두 문제를 딱 틀려야 35.8이 딱 나옵니다. 점수가. 이렇게 되면 2등급이 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까지 이제 충분히 이제 숙달을 한 상황 플러스 알파 조건 변형 자체를 좀 더 까다롭게 해서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풀어서 맞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풀이를 최적화 진행을 하고 뭐 일반화해도 좋고요. 공식화해도 좋고 그런 부분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까 그 복소수 문제를 조금 편한 마음으로 실수 없이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등급 결정 문항입니다. 자, 요 문제는 지금 자, 원본이 되는 문제를 또 보시면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조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 대소관계 조건도 사라지고 네네. BC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순서상의 개수. 이런 거 싫은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개수가 네. 그리고 또 개수도 많아. 제일 적은 게 8개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취약하죠,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문제 풀이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학생은 어설프게 푸는 학생들은
이거 틀렸을 겁니다. 거의 다. 그래서 자, 단순한 방식으로 문제 난이도를 매우 높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네. 쉬운 방법으로. 네. 그래서 자 1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은 아까 그 문제를 맞춰야겠죠. 자, 딱 한 문제, 객관식 한 문제만 틀려야 1등급이 달성하는 굉장히 빡빡한 상황입니다. 자, 20번 문제 부교재 외에 출제된 그 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맞춰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될 때 1등급 달성.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 변형에도 완벽할 수 있도록 부교재의 모든 문제들을 서술형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 풀이에 어떤 조금이라도 사소한 빈틈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정말 이 부교재를 지금 1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은 이전에 진짜 3번, 4번 셔플을 막 통해서 거의 다 완벽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자, 근데 서술형을 통해서 좀 그러니까 더 문제가 변형이 완벽하게. 되더라도 그 기조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면 그 과정이 다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고 난이도 문항은 그냥 잠깐 소개해 보면요. 이거 많이 봤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마플 교과서에 네, 그 다 있는 터프에 문제죠. 있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관련 문제집에서는 다 나오는 문제죠. 이게 2017년일 거야 아마. 그렇죠. 맞네요. 2017년 6월 네네. 학평 되게 유명한 문제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학생들이 많이 본 마플 교과서에서 항상 학생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네네, 너무 기억을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건데 조건 다 동일하고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는데 이제 5제곱 더하기 5제곱이니까 이 풀이의 근간을 아는 친구면은 풀 수 있을 네네.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경험이 없으면 못 풉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명 그, 중에 그 영동고 시험 시간 내에서는 절대 못 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걸 이제 경험을 그래도 해보면 한 번만 해보면 요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좀 다양하게 여력이 되는 한은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은 확보가 됩니다. 네네. 자,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내신 대비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은 목표 등급을 설정하고요. 맞춤 컨텐츠를 실시를 하고 목표 등급을 달성한다. 모든 학원이 뭐 요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텐데 저희는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자, 목표 등급을 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등급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현재 4등급 실력 목표 실력이면은 3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원이나 저도 뭐 강사 초반 때는 그랬지만 이게 의욕이 넘쳐서 너 1등급 가자. 이런 식으로 막 난이도를 막 이것도 주고 합계 너무 많아지죠. 몸에 좋은 거는 너 다 먹어 그치, 하면서 그치. 진짜 그때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초보 강사 시절에.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성장은 결국에 이 차근차근 컨텐츠를 제공해야 자, 학생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걸 좀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자, 3등급 목표면요. 3등급 결정 문항 위주로 훈련하는 게 맞고요. 학생이 안달복달 하면서 뭐 2등급 문제 주세요, 1등급 문제 주세요 해도 뭐 몇 개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자, 정확하게 메인은 이거죠. 그렇죠. 메인은. 그렇죠. 탄탄하게 가고 있는 거. 자기 약점을 바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게 저희 역할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이 본인이 느낍니다. 나 수학이 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 목표 등급이 달성이 될 거고요. 이 학생은 2등급으로 목표를 재설정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실 텐데 거기에 이제 예상 등급이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뭘 맞았네 틀렸네 이건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예상 등급에만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게 이제 이런 루틴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저희 내신 대비, 유파인이 잘 아는 내신 대비의 심장. 자, 저희 내신, 지금 영동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은 존재하고요. 그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거. 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자, 학생이 센을 했는데 얼마나 잘할까? 궁금하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센을 한 권 더, 2권, 3권 똑같이 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생각한 게 셔플 테스트입니다. 센 수학 책 구성이 이와 같이 유형별로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학습이 쌓이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직선적으로 풀면은 이 문제가 어렵긴 해도 단서가 다 있고 이러면서 힌트를 얻게 돼서 풀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풀 수 있는가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썩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제가 다른 유형의 문제들과 같이 어떠한 힌트도 없이 제공되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 문제가 확실히 내 걸로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센 수학을 예로 들었지만 올림포스 고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걸 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자, 이 셔플 테스트의 훈련의 목표는 중상 난이도 문제를 보는 순간 풀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고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성취도 확인, 그 다음에 내가 이 교재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수학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자, 3월에 진행되는 스텝 1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자, 제작한 유파인 기출 유형서 온매스 A, B 레벨별로 자,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동고 기존 기출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자, 정리하면서 영동고가 예. 사립이라서 저희가 7개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7년치 기출들을 갖고 거기에 이제 강남 서초 문제들 중에서 또 좋은 문제들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시험 문제들이 또 돌고 도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타학교 기출까지 다 풀면은 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교시는 자, 각 반 레벨별 교재로 이제 핵심 유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교재는 이와 같이 세 종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4월에 진행되는 거죠. 자, 저희 학원이 가장 또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학생들 인원이 많고 그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겨울방학에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3월에도 자, 같은 교재로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가 저희에게 생겨요. 그렇죠. 데이터가 쌓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자, 변형을 하고 자,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면 애들이 이제 어떤 문제 적응력들이 이제 배양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한데 저희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럼 다른 학원에서 겨울방학 보내고 온 친구들 교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학원에서 겨울방학 때 한 친구들이요? 그 학생들은 시중 교재는 저희가 다 있으니까 시중 교재는 다 작업할 수 있고. 그렇죠. 그 학생들이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거기 때문에. 네. 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학원이 잘하는 이 꼬풀 모의고사. 다른 학원들도 그럴 거예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자, 모의고사 한번 보자. 그럼 이제 그게 정성이거든요. 퀄리티. 네. 자, 저희는 이제 영동고 실제 시험하고 뭐 토시아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시간 형식으로. 배분이 중요한 학교니까 그렇습니다. 시간 배분하는 거 훈련도 해야 맞습니다. 되고. 제가 아까 이제 문항을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그와 같은 구성을 좀 네. 유사하게 해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5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개별 첨삭이 이제 이 시기에 많이 들어가고요. 경호표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약점 분석하고 또 서술형 클리닉하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이것까지 해줘야 애들을 다져줘야지 성적이 좀 완성도가 좀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서술형 첨삭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 기출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자, 다음 부분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영동고 프로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고 특별반은 화목, 그리고 수토, 여기가 수토입니다, 수토. 영동고 내신 업반은 수요일날 5시부터 9시,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1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치대 비원반은 반포랑 영동 학생들 같이 진행을 하는 반이고, 김용배 팀장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3개 레벨, 4개 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동고 전격권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영동고에 있는 뭐 하이스트라든가 영재학급이라든가 뭐 이런 보고서, 발표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리들 같이 들어가는 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동고에 배정이 됐지만 이제 기초가 조금 약한 학생들한테는 강력 추천하는 이런 반입니다. 제가 이제 또 영동 출신이다 보니까 영동 학생들을 이제 모으려고 이번에 이제 영동고 앞으로, 정문 앞으로 셔틀을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문 앞에 서 있기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 저희가
3월 중순까지 어떻게 셔틀을 몇 시에 거기에 보내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영동고 앞으로 셔틀을 운행을 해서 영동고에서 반포 고등관으로 올 수 있는 그 일자로 이렇게 쭉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특징을 보시면 학교가 이제 조금 일찍 끝나는 편이거든요, 영동고가. 그래서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날 바로 복습을 꼭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다 까먹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바로 복습시키고 확인시키는 형태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별로 엄격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지금 하는 반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빨리 클리어하고 그 윗반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는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소스는 제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그 반을 업앤다운을 하는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면 수학 수업이 있는 날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공부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설 연휴인데 애들은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수학 질문할 수 있고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영동고 배치고사 특강이 있는데 배치고사를 2월 9일, 2월 16일 이렇게 이틀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 준비를 해서 영동고 배치고사에 대해서 여기 1, 2회차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배치고사 2회차 수업 전에 영동고 학교생활 세미나에 대해서 30분 정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영동고에는 그 하이스트라는 상위권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활동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재학급, 수학과학 영재학급, 인문사회 영재학급도 있고, 학교 동아리 내용들이 좀, 여기 이제 전통의 수학 경시반, 정말 오래된 수학 경시반도 있고, 요새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탑 동아리가 된 의학 동아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들까지 제가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 들어오시면은 그 전에, 16일날 수업 전에 그 학생들 모아놓고 영동고 배정된 학생들 모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건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입반 신청은 그 반포 고등관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김용배 팀장님한테 문자를 주시면 지금 수업이 많아서 바로 연락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수업 다 끝나고 나면은 한 저녁 때나 그 다음날 오전쯤에 이제 연락을 주실 거예요. 입반 테스트는 2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수학상 전범위로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꼭 얼굴을 보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틀린 문제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고 학생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반포, 서초, 압구정, 이촌 등에 현재 다니고 있는 영동고 배정 학생들은 2월달, 1월달, 2월달에서 저희가 3회 시험을 보거든요. 그 3회 시험 결과로 연합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우선 입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반된 상황은 2회차 시험 보고 3회차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 2월 20일 정도까지는 저희가 안내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상황이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학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동고 배정을 축하드리고 제 기준으로는 영동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었지만 다니는 학생들은 성장을 하거나 성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영동고 레벨 반을 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셔틀까지 운영을 하면서 영동고 학생들을 좀 모아서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동고 저희가 예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